한 부부 사이에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남편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렸고 심지어 빗자루를 이용해 무차별 폭행을 행사했는데요. 폭행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전 아내는 남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부검 결과 남편은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한 사실이 드러나는데요.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한 아내. 아내는 남편에게 왜 그런 걸까요? 아내가 남편을 살해했습니다. 네, 지난해 9월 15일에요. 이 집에서 아내와 남편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지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아내가 남편의 말을 듣다가 화가 나서 이 남편의 뺨을 한 차례 때립니다. 그리고 이 집에 있던 빗자루 등을 이용해서 이 남편의 이 머리와 얼굴, 가슴 등을 여러 차례 때렸는데 이런 폭행이 밤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 반까지 이어진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다음 날 오전에 남편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이 아내가 직접 신고를 했고요. 이 경찰과 119가 현장에 출동했을 때 이 남편의 몸에서는 다수의 타박상이 발견이 됐습니다. 부검 결과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확인됐습니다. 보통 우리가 정말 뭐랄까 때려 죽인다. 정말 참혹한 표현이잖아요. 어떤 억하심정이 있었길래? 글쎄요, 일단 폭행 자체가 그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이었는지는 좀 이제 다시 따져봐야 될 문제긴 한데 이게 폭행이 시작되게 된 이유는 좀 있었어요. 뭐냐면 이 지금 아내는 50대고 남편은 사망한 남편이 60대였는데 아내가 좀 결혼 초기에 유산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좀 시댁으로 또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되어서 시간이 흘러도 그 마음을 좀 품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남편이 평소에 이게 뭐 급여라든가 돈 쓰는 문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아내에게 자세하게 관리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 자기가 허락해 주지도 않고 생활비 뭐 5천 원, 10,000원 이런 거 가지고도 다툼 있고 사건 발생 전날도 그런 문제로 싸웠고 당일날은 락스 사기에 돈 좀 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거를 나 돈 없다 친구한테 빌려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 결국에 화가 나서 폭행을 시작한 계기라고 합니다. 자, 일단 다시 정리해 보면 처음에 신혼 시절 유산 이후에 아내가 이제 어떤 불임 문제가 생기면서 시댁으로부터 이런저런 뭐 많은 또 뭐 압박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랬는데 일단 경제권마저도 남편이 갖고 있으면서 아내에게 이거를 제대로 공유하지 않았다. 자, 그런데 범행 직전에 나 락스 사게 돈 좀 줘. 그랬더니 나 친구한테 빌려줘서 나 돈 없어. 자, 교수님, 그게 결국 이제 이게 터지는 트리거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글쎄요, 이제 그거 락스 산다고 돈 달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표면적인 이유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이제 50대, 60대 아닙니까? 근데 이제 결혼 초기에 있었던 그런 뭐 여러 가지 섭섭했던 것, 뭐 그런 것들은 뭐 부부들이 살면서 많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요, 상황으로 봐서는 저 여성이 이 남편에 대한 폭력이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 같아요. 처음으로 했는데 저렇게 사망할 상황까지는 가기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통상 우리가 이제 아내에 대한 폭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보도가 되지만 그 이면에 남편 폭력도 사실은 적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쌓인 게 많다 하더라도 부부 사이에서 때려서 사망케 한다라고 한다면 뭔가 이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차라리 같이 안 사는 게 훨씬 더 나아 보이고요. 그러니까요. 결혼도 어차피 살려고 하는 거지 죽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아내는 이 재판에서 어떤 얘기했는지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뺨 한 대만 때렸다? 네. 저로 뺨 한 대 때린다고 사람이 죽습니까? 뭐 아예 안 죽을 수는 없죠. 뭐 죽을 가능성도 있겠죠. 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아내의 주장은 남편 뺨 한 차례를 때린 게 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몸 상태는 부검 결과 몸 상태는 다릅니다. 코뼈가 부러진 거는 맞고요. 그 코뼈 골절이 있는데 다발성 갈비뼈 골절도 있고 또 뇌거미막 및 출혈. 그러니까 머리에도 뭔가 출혈이 가해졌고 내 멍등에 상해도 있었다는 거예요. 뭐 뺨 한 채 때렸을 때 코뼈 골절 그 부분까지는 어떤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만 다른 어떤 다발성 골절 등 특히 다발성 골절은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에 지금 뼈가 부러졌다는 거거든요. 여러 군데 때렸다고 보이고 머리까지 가격이 됐기 때문에 아내의 주장이 이렇게 받아지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저는 이 사건을 좀 보면서 좀 궁금했던 게 뭐가 됐든 여성이잖아요. 아무튼 무슨 도구를 쓰긴 했다지만은
이렇게 뭐 공격을 하면 이 남성 입장에서는 뭐 반격을 하든지 뭐 이렇게 했었을 텐데 왜 그걸 계속 이렇게 다발성 이 골절이 있을 다발성 손상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일방적으로 맞고 있었는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 처음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이 맞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이 남편이 저항 의지가 없이 그냥 때린 대로 맞았다. 이게 본인은 이제 뭐 뺨 한 대 때렸다라고 하지만은 이 남성이 지금 골다공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뺨을 때렸는데 갈비뼈가 부러진다든가 하는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폭력적 성향이 기본적으로 이 여성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일단 화가 나서 이 분노가 일어나면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폭력을 당하던 그 남성 같은 경우는 저항을 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사망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건 우리 교수님의 분석입니다. 예. 자, 양 변호사님. 일단 이 재판이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보통 그러면 일반 시민 중에 뽑힌 배심원들이 나가서 뭐 그게 이제 판결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배심원들이 일단 유죄는 맞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뺨 한 대만 때렸다는 아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남편이 사건 당일날 집 밖으로 안 나갔어요. 그리고 사건 전날에는 외출했다가 들어왔을 때 온몸이 멀쩡했어요. 그러면 뺨 한 대 때렸는데 남편이 어떻게 온몸에 이렇게 골절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피고인 그러니까 아내에 의해서 몸을 다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자, 배심원들의 그런 판단. 그러면 재판부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자, 배심원이 유무죄도 판단하지만 징역형도 판결을 내립니다. 배심원 7명 중에 5명은 징역 5년을 판결했고요. 2명은 징역 4년을 해서 징역 5년을 이제 선고를 재판부는 따르게 됐는데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망한 그 피해자를 계속 비난했고 뉘우침이나 안타까운 감정을 찾기 어려웠다라고 이건 안 좋은 점으로 봤고요. 다만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나머지 가족들이 선처 탄원하고 있고 이 범행 자체가 뭐 계획범이 아닌 우발적 범행인 점을 고려해서 합쳐서 살인죄 징역형이 최소 5년입니다. 징역 5년을 선고를 한 것입니다. 예, 아무튼 이 피고인의 그러니까 이 아내 여성의 가족들이 또 선처를 탄원을 했군요. 알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